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개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개수조정은 내일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21만 5천 원이 증액해서 2억 2,35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지원 사업 등 이자 7만 4천 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 집행잔액 183만 4천 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집행잔액 2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1,400만 원 감액해서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간회 시에는 4,500만 원 내려왔는데 교부 결정이 3,000만 원 되면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으로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5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7억 9,526만 원 증액해서 92억 5,180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4,700만 원 감액해서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 100만 원, 그리고 선주사 지원 업무로서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생활 가이드북, 선박 명명시 감사패 제작을 위해서 일반 수용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의 행사를 위해서 행사 운영비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포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집기 2억 정액해서 4억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비로 2억 2천만 원, 센터에 필요한 운영 집기와 의료장비 구입에 1억 7천만 원 해서 총 3억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지원을 위해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업무에 필요한 드론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100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촬영 지원용 드론 1대와 교육용 드론 20대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옥포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42억 9,875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공중률은 7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진 496페이지네요. 세출 예산. 이게 지금 뭐 선주사에 우리가 지원해 준 거는 하는 건데 제일 아래 네. 선주사 가족 초청 문화공연 어떻게 할 계획으로 8천만 원 잡았습니까? 이게 이제 문화예술회관하고 좀 네. 업무 협의를 했었는데요. 네. 좀 내노라 하는 이런 공연들이 거의 3억대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저희하고 콜라보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담할 걸 한 8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 신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잡았는데 8천만 원. 좀 많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 공연비가 자체가 상당히 단가가 높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럼 되었습니다. 어떤 네.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제 선주사 지난번 간담회 때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주사들이 우리가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설문조사를 했더랬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선주사와 함께하는 역사 여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공연이 제일 선호도가 마지막 제일 것만 나왔습니다. 설명해 네네. 주세요.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에는 괜찮고 밑에 네네. 8천만 원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네, 그 선주사들 다 초청을 해서 그 문화회관 우리가 1,400명 정도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이제 관람하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선주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이제 콜라보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석만큼 우리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아직 없어요. 아닙니다.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격조 높은 공연을 하나 가져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은 예산이 편성되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조율해서 일정을 잡아서 그들을 초청해서 관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네. 과장님은 그 1,400명에 대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 그 말이고 네. 사업 계획은 이랬는데 뭐 8천만 원 될지 1억이 아직 될지 그 구체적인 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고 네, 그러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시 선주사 관리 지원 부분입니다. 전에 간담회 때도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지원 사업이 해마다 하고 있고 3,200만 원 정도 되죠. 네. 또 앞에 보니까 또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183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선주사 가족 초청 문화 공연으로만 이 8천만 원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금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왔을 때 외국인들의 퍼스트 임프레션에 대한 부분에 또 많이 또 고려를 하셔서 좋은 의견도 많은데 물론 그때 간담회 때 우리 양태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이나 이런 부분은 참 동의하는 바인데 선주사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선주사와 함께하는 역사 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추후에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옥보 국가산업단지 노동복지회관 운영지키 부분인데 네. 그 운영지키 부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역이 주요 내역이 어떤 내역이 들어갑니까? 큰 내역이 안에 이제 예. 우리가 시술비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다 끝나고 나서 그게 필요한 장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 의자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이제 유튜브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등등 일반적인 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좀 과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는 당초 예산에 사실은 4억을 올려가지고 상임위에서 다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주경에 편성해 주기로 하고 지금 다시 재편성 오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하 1층 1층에 지상 3층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각 층마다 최소 1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렇죠. 지금 예전에 도시재생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도 뭐 이 정도는 많이 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 책상하고 집기류 그다음에 방송 시설을 어떤 장비로
얼마나 고급스럽게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럼 제가 조금 세부로 설명을 예, 드릴까요? 예, 조금 설명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 추계한 거는 가구에 1억 2천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가전을 1천만 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컴퓨터 정보화 교육장이 있으니까 한 6천만 원 잡았고요. 아, 그 전체 집에 다 네, 들어가요. 공유 주방이 있다 보니까 4천만 원, 무인 카페 설치하는데 한 3천만 원, 스튜디오실이 있습니다. 음향 장비, 카메라, 조명 이런 게 와이드 모니터 들어와야 되니까 4천만 원, 흡연 부스 만드는데 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좀 굵직한 것만 잡아봤는데 여기 한 4억 정도. 흡연 부수도 만듭니까? 네네 흡연자 노동자들이 다 다른 오시니까. 건물들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흡연 부스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노동자들 주로 사용하던 곳이다 보니까 흡연자 남성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흡연 부스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그럼 그 옆에 또 주민센터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 피울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당초 예산 때 사고 올라온 거 2억 삭감한 거 맞습니다. 네. 그 왜냐면 일추든 언제든 따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네네. 그 해주기로 한 거 네.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네. 이게 이제 신규로 2억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대우병원하고 뭔가 업무 협약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역에 그런 건 아직 아니죠. 아닙니다. 5월 지금 말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공고를 시작했거든요. 5월 말까지. 그래서 우리가 세계 대학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우리가 조금 작성하는데 좀 지원을 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네. 이게 지금 이제 노동 관련 시설이 계속 이제 어찌 보면 대우 위주로 뭐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분명 삼성에도 그 약 3만 명의 협력사 직영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지역을 꼭 정해놓고 할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어떤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대기를 안 하시나? 아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해야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 창출과장 한경수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들 같이 인사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501페이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제1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3,625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청년 창업 공간, 지세부에 있는 내꾼 공간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입점자 부담분에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밑에 부분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액 가태료로 직업안정법 위반 가태료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시의 그 유료 직업 소개서에
일용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채용한 날에 다음 달부터는 월 회비를 징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월 회비를 징수해서 소개요금 가다 징수로 인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음 502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거제형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에 10억 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청년 진화도시 조성은 사업이 종료돼서 도비가 5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또 모다드림 청년 통장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2,37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도 신규 사업으로 1,740만 원 도비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청년 창업 두드림 사업 1억 6천만 원,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 사업 7,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7,700여만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505페이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저희 시가 이번에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대응자금이 전액 면제됨에 따라서 1,800만 원이 삭감되고 도비로 전액 100%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청년 창업 두드림 사업 운영 지원에 도비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에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에 경상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저희 시가 4억 1,650만 원 편성되었고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저희 시가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9억 5,55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1억 8천여만 원 정액되었습니다. 밑에 신중령 일자리 사업 임금 신중령 일자리 사업은 국고 보조금이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통계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507페이지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서 6억 4,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서 5,583만 6천 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508페이지 경남 청년 인재 주력 산업 동반 성장 일자리 사업에 저희 2023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서 2억 4,600만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보조 사업에 따른 자체 사업으로 청년에 대한 참여 청년에 대해서 교통복지비와 주거정착금에서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신규 사업으로 모다드림 청년 통장 지원 사업에 도비 시비 합쳐서 4,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관내 거주하는 청년이며 중소기업의 재직 또는 초기 창업자로서 매월 40만 원 적립하면은 2년 만기 시에 960만 원이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509페이지 청년 진화도시 창업공간 조성은 요 지세부에 있는 내꾼 공간입니다. 요 공공요금 납부 방법이 변경이 돼서 예산이 정액되었습니다. 972만 원 정액되었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안에 미입점 점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관료라고 안에 회의실이나 무대 및 부엌 사용료 등 이런 공공요금이 발생하는데 각자 지금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거를 저희 시가 총괄 납부하고 거기 나오는 걸 평균해서 그 공공요금을 입점 점포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일괄 납부하는 방법으로 지금 변경하고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그 외벽도 너무 넓고 해서 노후 외벽 도색 및 홍보 시설물 설치에 시설 장비 유지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선진지 견학 실비 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초에 그 네트워크 위원들하고 한 2회에 거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결과 네트워크 위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선진 사례지 방문으로 거제형 청년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선진지 견학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청년 동아리 지원은 경상남도 예산 지원 종류로 전체 예산을 5,400만 원 예산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민간 청년 활동 공간 지원도 경상남도 예산 지원 종료로 3,400만 원 예산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11페이지 한 달 살아보기 운영 지원은 경상남도 도 학정 예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1,3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리빙맥 프로젝트도 경상남도 예산 지원 종류에 따라서 4,371만 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청년 이주 정착 지원은 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 확정 예시화되어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에 3년 미만인 청년에게 지역 정착 및 사업화 자금, 맞춤 컨설팅,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영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과 수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뭐 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 마지막에 청년 이주 정착 지원에 관련돼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지금 잘 뭐 예비 창업자 관련해서 맞춤 컨설팅을 잘 해서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옥포에 유통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옥포 이동에 이편한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옛날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 시장 같은 경우에 30개 업체가 안 돼서 시장으로 지금 등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제 거기에 점포에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한 몇 개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 세나 이런 부분이 엄청 좀 싸다. 예. 그래서 그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그것도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10억이 삭감이 돼가지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어디로 그럼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내일 채용 공제는 저기 우리 505페이지에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그 안에 이 안에 예, 그 안에 내용 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하고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선업 채용 예정자 훈련 사업과 숙련 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해가지고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도 부담을 하면 예, 국비 80%하고 지방비 20%인데 예, 도비하고 요거 우리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예. 창원, 거제, 통영, 고성군하고 경남이 같이 컨소시엄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시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부담률이 좀 많습니다. 혜택을 많이 봐서 부담률이 높은 겁니까? 이렇게. 도비 삭감분이 많네요. 이게 이게 처음에 지금 가네시 할 때 이 정도 언질도 없이 가네시 합니까? 청년 친화도시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될 줄 알고 일단 예산은 당초 예산에 올려놨었는데 할 줄 알고 결국은 확정 대신에 이제는 사업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사업 종료를 예, 도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청년 친화도 창공간 조성이나 이런 면의 농협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 그 외부는 좀 허름한 느낌이고 안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도 빈티지 느낌 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근데 의도가
밖이 옆면 벽면하고 뒷부분 요 앞에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 점포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요구를 좀 많이 하십니다. 밖에서 이게 쇼핑몰 센터인지 아닌지도 구별도 안 될 정도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게가 뭐 장사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저게 그 우리 순천에 뭐 그 농협 창고 그거 네. 해가지고 그 갔다 온 지 오래되니까 그 공간도 이름도 잊어붙네. 근데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맞습니다. 똑같이 이제 한 건데 농협 표시는 그대로 놔두고 예. 그 이제 너무 부식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칠해야 되고 방수도 지금 물도 많이 새고 있어요. 방수도 좀 해야 되고. 그 방수하고 뭐 이 돈으로 됩니까? 밑에 그 시설 장비 유지비 안에 1,200만 원으로 다 예, 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창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과정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산업과장 김조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투자산업과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례. 네. 투자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액 대비 35억 3,100만 원이 감액한 42억 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옥포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올해 실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2024년도 집행으로 좀 변경해서 24년 도시재생 사업의 국도비 집행률을 최대한 좀 상향코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 편성 방향을 좀 전환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 수입, 기타 수입으로서 죽도 국가산업단지의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강급자재 승고지 지급 반납금 1,890만 원하고 그다음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옥포의 옥빛의 태양열 발전시설 및 실내 장식 정비에 따른 5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분야로서 앞에 설명드린 옥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 30억과 도비 보조금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추어 2024년도에 재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투자산업과 세출은 기존액 대비 23억 3,100만 원이 감액된 9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전엔 도시재생 추진건으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들의 심사수당 100만 원과 시설비로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600만 원, 22년 9월 달에 토지 매매 계약 및 계약금이 지급된 거점면의 거점시설 대지와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잔금 등을 해서 2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전면의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해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올해 2023년도에 도시재생사업 실집행률을 최대한 상향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변화되는 공모 기준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계획된 대상 토지의 사전 취득으로 확고한 사업 의지와 함께 공모 배점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 현장센터 운영 분야의 임금비로서 올해 12월 퇴직 예정된 현장센터의 팀장 퇴직금 900만 원과 작년 12월에 퇴직한 사무원의 퇴직금 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지원센터 코디 일명 채용에 따른 임금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포도시재생사업으로서 앞서 세입 분야에서 설명드렸듯이 집행률 향상을 위하여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검토된 예산 49억 9,900만 원을 감액한 3억 8,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옥포지구는 현재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건축 공모 당선자 선정 후에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설계 마무리함과 동시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옥포 1동 청사는 올해 하반기에 철거해서 24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소요되는 재원들은 작년에 2월된 계속비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할 계획인 바 올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17페이지 편성목별 세부 삭감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고연 현장지원센터 운영 분야와 518페이지 고연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본 내용 또한 도비 집행률 향상을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변경 내용으로 고연 도시재생사업과 연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고연 현장지원센터 운영 분야에 있어 총액은 변경 없이 도비 3,3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고연 도시 재생 사업은 올해 6월에 좀 착공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 이 또한 총액 변경 없이 도비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편성 목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분야로서 세입 분야에서 설명드린 옥포의 옥피체 태양열 발전시설 및 실내 장식 정비에 따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도시재생 특공대 운영에 따른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보증금으로서 도시재생시설사 활동비 1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현재 우리 장성포와 거저면 도시재생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2023년 신규 기획사업으로 도시재생 특공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특공대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킨다라는 좀 슬로건을 해서 어린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수제 어묵, 꼬마 요리사, 그다음에 역사 탐험담, 꼬마 정원사, 수제 과일청 만들기 체험 행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올 3, 4월 달간에 약 한 316명의 정도가 어린이들이 실제 체험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도국가산업단지의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강급 자재제 선고지 지급한다 된 1,800만 원을 재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행정운영진비 분야입니다. 투자산업과는 조직 개편 이전에 미래전략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센터가 좀 복합하여 구성된 과로서 정원과 해년에 맞게 기본 경비 중 일반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를 기존계획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분야입니다. 투자산업과의 계속비 대상 사업은 고현 도시재생사업과 옥포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고현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6월 달에 착공 목표로 계약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옥포지구는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옥포지구 계속부 조서는 활성화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좀 작성된 내용으로 사업 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함과 함께 연도별 사업비 배분도 변경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과 소관 제1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양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다른 의원님들께서 노재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제 세입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데에서 제가 조금 그 옥포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있어서 기정액에 비해 이제 삭감이 되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삭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4년도로 이월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삭감을 시켜서 최대한 올해 국비의 집행률을 갖다가 지금 현재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사업 기간이 25년도로 변경이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로 승인 났기 때문에 24년, 25년 재원을 갖다가 넘기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집행률을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5년까지 사업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월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국도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받겠다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현재 제가 조금 잘 못 들었어요. 예. 이월을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경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는 이월해서 국도비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간다라는 식으로 제가 잘못 그건 이해를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16쪽에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1억 5,600, 즉 2023 공모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용역비다, 어떤 용역비입니까 이게요?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사실상 공모 여건상 이제 공모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2023년도에 공고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되었는데 국비의 실집행률이 50% 이상이 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공모 지침이 올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24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가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거점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든 24년 내년 공모해서 뭐 거점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이제 부지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노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이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는 것도 어렵고 실질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힘이 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해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또 열심히 하시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16페이지에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해서 거제면에 우리가 지금 거점 시설 부지 매입이 지금 한 23억 8천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러면 전체 부지가 지금 어디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거점 시설 부지는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 계획상 그 기성마루 부지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완전 매입입니까? 완전 매입입니다. 예. 22년도에 매매 계약을 갖다 체결하고 10%에 대한 계약금을 갖다 지급한 사항으로서 이번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매매를 완료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변화에 발빠르게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각 그 고용이라든지 그 옥포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어떻게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2023년도 당초 예산에 소프트웨어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 이제 그거는 실은 이제 집행을 갖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집행되는 것들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만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고용하고 옥포에 지금 죄송합니다. 인원이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계획 대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 그리고 활성화 계획 내에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 뽑는 인원에 지금 뭐 일하는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작게 지금 잡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옥포 쪽에서는 팀장급이 한 분이 계시고 이번에 추가 모집을 할 있는 코디네이터 한 분을 갖다 추가 모집을 하고 고용주기에는 지금 현장에 사무원이 한 분 계시고 같이 이번에 병행해서 코디네이터 한 분을 추가적으로 충원을 해서 지금 현장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516페이지 보면 지금 팀장 퇴직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팀장이 퇴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옥포에는 아무도 없게 되고 현장 코디 한 분만 또 지금 뽑게 되면 한 분만 들어가게 되는 23년까지는 두 분이 팀장 한 분하고 코디네이터 한 분이 2023년까지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팀장이 나가게 되면 또 팀장을 한 분 더 뽑을 예정이죠. 활성화 계획상 옥포 주기에 소프트웨어는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2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하드웨어 사업 센터가 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옥포 지구는 23년까지 소프트웨어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적인 업무를 좀 마무리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해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23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다 완료를 하겠다. 지금 현재 활성화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건 변경 없이 그러면 그대로 하게 되고 인원은 2명만 지금 쓰겠다 이 말씀이시죠? 해도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균턱 삭감하고 그러면 내년에 재배정해 준다는 얘기죠. 총 사업비는 삭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24년도로 좀 전환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일단 국비 반환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국비 사용률을 50% 하여간 우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페널티가 좀 적용이 되나 봅니다. 올해 23년도 어떤 집행 기준일은 22년도 집행된 국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22년도 작년 때에는 우리 고연 지구와 옥포 지구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 조건은 맞을 수 있다. 올해 23년도 국비를 저희들은 한 70% 이상은 전부 다 상회해서 전부 다 집행 목표를 갖다 세우고 있고 재단한다면 한 85%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85%까지. 네네. 약간 조삼모사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인정을 해주나 보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전체적인 총액에서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집행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예산 편성 방향을 전환해서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중공업 앞에 깨끗한 그 출근 거리 있다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게 제가 우리 노동자들한테 반응을 들어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공원이 자그마한 소공원에서 점심 밥 먹고 예전에는 그냥 들어가기 급급했는데 이제는 그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같이 차도 한잔 하고 그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이제 공사 남았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양항만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가정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경례. 해양항만가 소관 2023년 1회 주행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수입으로 가족 계도마을 수산물 가공 시설에 대한 위탁료 29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으로 어촌 육자 산업과 시범사업 요게 계도마을 그 수산물 가공 시설입니다. 하고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이자 수입 합해서 1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어촌 육차 산업화와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집행잔액, 시리 집행잔액 합해서 1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 특별조정 계보금으로 이거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장목 외포에 물량장 편의시설 설치 1억 원, 덕포 해수욕장의 야간 조명 및 포토존 5천만 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금년 1월 달에 새로 공모 선정됐던 장목하고 도장포 어촌 신활력 정인사업 국비가 장목은 14억 5천, 도장포는 7억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소 자연재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은 3억 3,5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소규모 정주왕 시설 확충 사업이 4억 7천만 원, 정주왕 유지보수비 2억 4천만 원, 그럼 농소 자연재 위험지구 도비 1억 6,700 가미됐습니다. 어촌 체류 관광 플랫폼 활성화와 활성화 800만 원, 학산항 어구보안 창고 5천만 원, 공룡 해양 낚시공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도비가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 구입, 해수욕장 비치 클리너,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는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촌 신활력 정리사 장목건역이 도비 4억 3,500만 원, 도장포가 9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25만 원 국비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반환으로 어촌 6차 산업화와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합해서 136만 7천 원입니다. 52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 사업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5억 6,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촌 정주항 유지보수비 도비 시비 합해서 8억 원입니다. 연안 정비사업 유지보수비로 남부 다대마을의 편의시설 보수비가 1,000만 원 정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소 자연재 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업 피해 보상 계획이 있어갖고 시설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 구입 지원도 도비가 지원이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비,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업비가 금년도에 반려동물 해수욕장 계획에 따라서 4천만 원 정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도 반려동물 해수욕장 개장 계획으로 5,200만 원 정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증금으로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근무자 실비 지원비 52만 8천 원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비로 해수욕장 표준 안전 부패 관리가 5천만 원, 시설물 긴급 보수비 1억 8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덕포 해수욕장 야간 조명 포토존 설치가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사업비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성포 수변공원 조형물 설치 공사는 작년 태풍 때 장성포 수변공원의 조형물이 파손에 대해서 5천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의왕정비 사업으로 외포항 물량장 편의시설 설치가 1억 원, 능포 수변공원의 상업용지에 대해서 1억 5천 정액을 했습니다. 지세포항 면세유 공급시설은 지세포 면세유 저장 탱크 지중화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분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비치 클리너 도입 사업비는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구보안창고, 학산항 어구보안창고가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6,600만 원입니다.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도비 800만 원, 시비 1,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어촌 종합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억 원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선포항 어촌 뉴딜 사업하고 다음 페이지 있는 여차항 어촌 뉴딜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던 거를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어촌의왕관리공단의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530페이지 하단부에 사등권정 어촌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로 과목 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안전사업비로 공유수면 불법 시설에 대한 철거비 2천만 원입니다. 그럼 가배항 친환경 화장실 설치비 1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공모 선정된 어촌 친환력 사업으로 장목건력이 국도 시비 합해서 역량 강화 사업이 2억 원, 그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가 27억 원입니다. 532페이지 도장폭건역 어촌 친환력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이 5억 원이고 시설비가 5억 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저희과의 회년 증가로 1,500만 원이 정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 수고 많습니다. 예. 528페이지에 보시면 해양낚시공원 있지요. 활성화 지원. 예. 이 4천만 원이 이제 정액된 겁니까? 이거 도비가 하고 시비하고 이거 합체가 4천만 원 같던데. 예. 우리 그 낚시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그 도비가 신규로 이번에 내려왔는데 예. 그 장목 공농에 대한 공농 낚시공원 거기만. 거기 해당되는- 사업비. 아, 예, 이상입니다. 네, 양태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해양망과 일이 많은데 참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능포항 수변공원 사업 용지 정비 관련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능포항 우리 시에서 매립했던 그 사업 용지가 면적이 한 1,890평쯤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 당초에는 뭐 분양을 해서 수익을 올린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돌려주는 걸로 그래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돼서 거기를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일단 잔디 식재라도 해서 좀 놀이 공간이나 이런 거라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면적이 너무 넓어서 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정액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지세포항 면세유 관련해서 국비가 지금 50이고 수요비 20이고 나머지가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529페이지에 우리 어촌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보수 네 군데가 돼 있는데 그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한 10년 전부터 저희가 장목 외포라든지 이제 남부
도장포 해건강 또 그다음에 외포 동부 쪽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건립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 한 1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그 시설물들이 이제 많이 좀 파손이 되어서 민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정비를 대대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설명하실 때 529페이지에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래 비용 성격 자체가 경상적인 게 금액이 남아서 자본으로 돌린 겁니까? 아니면 잘못 기입을 해서 자본으로 수정을 한 겁니까? 예. 어촌항공단의 위탁 주는 사업인데 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조금 기입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525쪽에 어항시설 확충에 있어서 소규모 정주 어항 시설 확충 이제 물론 도비 내시가 변경 확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크게 삭감이 된 전례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 도에서 확정 대시를 좀 늦게 하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정정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는 보통 신청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뭐 신청만큼 안 내려오니까 보통 추경에 좀 삭감을 합니다.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되어진 예가 저도 이거 신청을 작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향후에 이제 추경에 있었어도 도비가 예. 또 변경될 가능성은 또 없는 셈이죠. 도의 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저희가 또 도비 보조니까 사업 신청을 하면은 그것도 책정이 되면 저희가 또 2회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정조어항 시설 확충 유지 보수가 우리가 이제 이전에 내려오던 이제 관례에 따라서 몇 개 정도 몇 개의 사업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피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되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도비가 이렇게 10억이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에 10억이 삭감되면 다 자적으로 24억이 이제 이렇게 삭감되어졌잖아요. 예. 어떻든 우리가 24억이 그냥 뭐 삭감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어쨌든 몇 달 동안 24억을 이제 못 쓴 그런 형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론 이게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긴 하지만 한번 더 이건 좀 꼼꼼하게 좀 살펴서 내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구두나 이제 문서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물론 확정된 건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529쪽의 플랫폼 활성화 사업 이건 이제 신규 사업이어서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촌 체험 마을이 저희가 5개가 있는데 예. 거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은 또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또 SNS 홍보, 자료 제작 같은 교육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세포항 528쪽에 면세유 공물시설 개선 전액 이제 국비로 되어지는 겁니까? 국비는 50%입니다. 예? 국비는 50%입니다. 50%.
나머지는 그 수입중앙회에서 20%고 예. 우리 시가 30%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농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지금 제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예, 뭐 전체 사업비는 사업기간에 다 그 내려오고요. 뭐 그 행안부 사업에 대해서 다 내려오는데 금년도에 그 하나 리조트하고 밑에 정치망하고의 어업 보상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나갔고 저희도 이제 그 어업 피해 보상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갖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업 피해 보상 행정 절차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신규 사업이니까 반려동물 해수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반려동물 해수욕장을 좀 예상보다 빨리 금년도에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지는 당초에 덕원 해수욕장하고 명사 해수욕장을 그 주민 의견도 묻고 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명사 쪽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그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가지고 또 명사는 해수욕장이 좀 뭐 덕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 경계를 지어가지고 별도로 이제 진입로도 별도로 하고 해서 한번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반려동물이라 하면 개 한 개, 종류로 예, 특정되죠. 거의 개입니다. 고양이 이 개가 아니고 100% 개 아닙니까? 주로 이제 개 아니면 고양이인데 고양이는 밖에 안 나오니까 예. 뭐 고양이가 거의 100% 물 개라고.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예. 그러면 아예 사람 구역하고 예. 동물 구역하고 예. 확실하게 이제 나눠 구분을 갖고 그어서 하겠다. 예. 이거는 홍보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강원도에서는 이거 뭐 대박이 났던 아이템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노재 의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국비가 사실은 많이 안 거치다 보니까 뭐 국비 안 거치면 뭐 도비, 시비 뭐 마찬가지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이만큼이 지금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1차 추경이 거의 다 감액이더라고요. 이제 그 뭐라고 전체 예산 745억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특히 도비 같은 경우 너무 감액이 많아서 이거는 세수 부족으로 보면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뭐 하고는 세수라기보다는 상관없습니까? 이게 또 도에 또 그래도 뭐 30매덕씩 이게 감액이 확 됩니까? 이게? 그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좀 확보가 됩니다. 확보되면 다시 또 2회 추경 때 그러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작업에 그러니까 그 사업의 진행 속도를 보고 예. 그 저기하게 예산을 좀 조정했다 이런 겁니까 지금? 예, 도비도 뭐 그렇게 능력지 않기 때문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해시 됐던 부분이 너무 내시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하니까 참 간해시 돈이 자체가 뭐안 그래도 한 30% 꼴랑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 항만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상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상과정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상과장 노재평입니다. 이어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상가 시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수상가 시임 예산은 총 75억 9,521만 4천원 증액한
221억 3,95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75억 9,521만 4천원 증액된 211억 9,635만 211억 219억 6,35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20개 사업에 70억 7,002만 9천원 증액된 160억 6,608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42개 사업에 5억 2,518만 5천원 증액된 56억 3,30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수상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사항으로 84억 5,274만 1,000원 증액된 344억 9,36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실무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금의 성감측 사업에 1억 7,700만원 감액한 3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어촌 정책지원 사업에 1,320만원 증액하여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정원어촌 정책지원 사업 공로예비에 12만 5천원 증액된 9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라바다 솔로온 조성사업에 406만 8천원 증액된 3,68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에 8,705만 8천원 감액한 1억 9,24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여성업인 바우처 사업에 1,456만원 증액한 4,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정책보험금에 어선은 재보상보험료 지원의 2개 사업에 8,645만 2천원 증액한 3억 64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1,200만원 증액한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개방금사비 지원에 400만원 감액한 1,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7일 제12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그제성어 망정이 들망업 어업유산 발굴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감도에서 근해어선 감측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시민의 이용함에 따라 영근해어선 감측 근해어선 분야에 대해서 66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액부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목농수에서 이수도 해역에 조성 중인 소규모 바다 목장 조성 사업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수중간 방류 사업에 1,566만 6천원 감액한 2,43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유관리업 육성사업비에 6억 1,200만원 감액한 10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유관리업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230만 7천원 증액한 4,825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FTA 체결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일정 부분 지원하는 FTA 피해 보전 직불금에 5,093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품목은 홍합하고 아기입니다. 농경노동생산 시설 위생 개선에 3억 6천만원 감액한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소한 대응 장비 지원에 6천만원 증액한 1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 유기 비닐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에 1,760만 원 감액한 3,52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5억 5,590만 4천 원 감액한 5억 9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계 및 공동체 단위 공동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에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정북도 보급 지원에 2억 655만 4천 원 감액한 92억 9,10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수사로 직불제에 4억 5,851만 5천 원 정액한 8억 5,85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역 증강제 공급 사업에 5,700만 원 정액한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 사업에 1,920만 원 정액한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보험금에 2억 3,600만 원 감액한 3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농계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정액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북포 크레인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감액한 1,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폐각 친환경 처리 지원에 3억 9,720만 원 정액한 15억 3,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꿀껍데기 면피 저감 처리 시설 지원은 550페이지 꿀껍데기 전 처리 시설 자연화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가 매입 반영에 따라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고물과 같이 개체꿀 양식 육성에 의한 친환경 개체꿀 전환 지원 사업에 3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고모 사업으로 육상외 새우 양식장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종합관리 시스템 및 자동사료급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산 ICT 영합 지원 사업에 4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기존 수저식 양식업을 다반 순환 여가식 양식으로 전환 기술 유약적 종합관리 시스템 사업으로 구축하고자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꿀배각적 수산물의 재활용과 친환경적 위생적 처리를 위한 꿀껍데기 전 처리 시설 지원 사업에 7억 7,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 지원 사업에 120만 원 정액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경남 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 사업에 72만 원 정액한 9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로 품종 시장 개척 지원에 500만 원 정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 촉진을 위해서 편성된 일시적 사업으로 코로나19 성장 상태에 따라서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미입 반영됨에 따라 전액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에 1,450만 원 감액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수출용 수산물 등에 대한 위생검사, 시험 분석 등 정비 구입을 위한 수출 주력 품종 위생 안전관리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단계 및 출하 후 거래되기 전까지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수산물 입현장 후보용 방사능 측정 정비 지원에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운반용 전 차량 구입 지원을 위한 유통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에 1,9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수산물 상정 할인 지원 사업에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 환경 지킴이 지원 사업입니다. 바다 환경 지킴이 노동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38만 원 정액한 4억 6,658만 원 편성하십니다. 그리고 수도용 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38만 원 감액한 1,2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에 3,334만 원 감액한 1억 6,66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강화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2천만 원 정액한 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가사비 성계 구조 사업에 1,516만 7천 원 감액한 58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이란분 방치 폐수 제품 수매 사업에 666만 7천 원 감액한 2,33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수 초원 감량장 식당 본의 등이 준공됨에 따라 감량장 근무 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폐수 제품 감량장 식당 운영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827만 5천 원 편성하십니다. 그리고 폐수 제품 감량장 식당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량장 식당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취득기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3 1월 9일 인사발령에 따른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372만 원 증액한 5,0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에 청년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경영자원이나 가계대출로 인해 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5명 지금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인원이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변경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이렇게 지원해가 지금 현재 1년 차 1명이고 2년 차 3명이고 3년 차 1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늘었습니까? 앞에는 올해부터 전년 대비 1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랬는데 올해부터 10만 원씩 매년 전년 대비 10만 원씩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우리 해양의 어선들이 조업 나가는 비를 나가야 되는 초등파 무선 전화기라든지 불이 났을 때 자동 소화 시스템, 구명 조끼, 그리고 VPS나 레이더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역들이 별도로 있네요.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44페이지에 우리 소규모 바다 목장 조성 관련해서는 이거 지금 송정포 공동에서 하고 있는 5개년 그 사업 맞습니까? 예, 이수도하고 농소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기본계획이 한 5, 6월경에 넣으면 그 세부 사업은 또 5개년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고수원 대응 지원 관련해서 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이번에 6천만 원이 늘었는데 어떤 내역이 늘은 내용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름철 되면 수온이 올라가면 어류나 먼 게 이런 게 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액화산소 공급이나 그냥 일반 산소 공급, 얼음 창 이런 거를 설치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거는 당초 예산 대비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비가 지원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뭐 산소 공급기도 있고, 그다음 산소도 구입해주고, 그리고 뭐 차량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공급해 민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그 청년이나 아니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어업 활동이 있어갖고 일반 작업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공부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몇 개 정도가 몇 군데 정도 설치가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규모가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나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549페이지에 수산 ICT 융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등 쪽에 육상 흰다루 시오라고 양식을 한 데가 있습니다. 기존 양식에서 그냥 먹이 공급이나 수원 이런 거를 중앙 시스템을 해갖고 통제하고 어떤 융합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갈적으로 중앙 시스템 차원에서 지금은 우리가 현장에 안 가도 먹이를 얼마 주고 수원 얼마 돼 있고 이걸 우리가 직접 컨트롤 타워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건장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양식을 위한 중앙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550페이지에 그 친환경 양식업 육성에서 넙치 순환 여가식 있는데 이게 연초에 우리가 공모로 넣어서 하겠다는 그 10억 원 상당의 고사인 것 같은데. 의원 간담회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하면서 그 법동에 이렇게 라운 받아 주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설명을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우리가 어떤 양식 종목 생산이나 뭐 수조가 1단으로 되어가지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단, 3단, 4단, 5단 정도로 해가지고 면적당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아까 흰다리쇼처럼 중앙에서 어떤 시스템을 수원이라든지 모든 중앙 시스템 제어 장치를 일종으로 해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육상 넙치가 맛이 있습니까? 이거는 육상 넙치 양식이 아니고 종목 생산업이기 때문에 그는 또 종목 생산해가지고 또 육상 양식장에 별도로 또 판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산물들이 지금 할인이 되고 예정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지금 물품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어떤 수산물 통업체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에 따른 물건을 택배를 보낸다든지 이럴 때 온라인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또 물건을 볼 때 이런 20% 정도를 할인을 했을 경우에 그 20% 할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다 병행해서 된다.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유통업체면 우리가 가능할 거로. 예? 다시 한번 설명. 관내 유통업체에서 할 때는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영 의원입니다. 542페이지. 여기 보니까 이제 보험료 관련하고 공제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선 사고가 좀 납니까? 그제시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어떤 침몰이라든지 이런 사고는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심하도록. 어선 사고는 그물 유실도 있고 또
백끼리 또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해경에 일단 첫 번째로 해경에 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어선 사고는 그러면 그 배들은 다 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각자 보험이? 제가 알기로 어선 보험은 아마 다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몰이나 충돌했을 때는 어선 재해보상에 가입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종사자들은 어업인 공대보험이나 어선은 재해보상에 가입돼요. 그래서 우리 해경하고 우리 수산과학원은 어떻게 좀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서로 이리 팩스라든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한 3년 정도 그 사건 사고나 혹은 이런 어선에 대해서 혹은 건물 유실에 대해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됩니까? 건물 유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사고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어떤 인명이나 아니면 선박 화재나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자료를 해경에 받아가지고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어선끼리의 충돌이라든지 충돌, 그런 자체 화재. 이게 왜 우리가 요즘 TV나 이런 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물 서로 이렇게 잘못 지나가가지고 서로 그물을 훼손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정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민사로 해야 될 사항이지 어떤 거는 어선 사고라고는 좀 보기 힘들고. 오로지 그냥 어선끼리의 충돌. 예. 그 개념이네. 자체적으로도 암초에 부딪힌다든지. 그런 것들 최근에 한 3년 정도 그 네, 자료를 좀 회경에 한번 저한테 좀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어업유산 발굴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내가 지난해 숭어 들망업 중요 그죠? 어업유산 12호 이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 1억이 이게 편성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올해는 기본기 용역을 1억 가지고 하고 네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 총 7억의 사업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제 3년간인데 1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1억 가지고 용역을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6억 가지고 어떤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3년 동안 7억에 이렇게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릴게요. 혹시 요 사업비 가지고 지금 TV 보니까 우리 거제도 옛날 방식의 숭어잡이 이런 거 시연하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축제화식으로 이렇게 좀 이 관중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축제화식으로 좀 이벤트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근데 일단 그 예산 가지고도 가능은 한데 그래도 지금 학도 청계나 이런 데서 어떤 숭어가 우리 망쟁이업이 우리 어업유산 지정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번 축제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축제라는 게 어떤 지금 중요한 예산 확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들도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하고 지금 저 위쪽에 가면 경기도 쪽에 이 로드 그러니까 길에서 그런 시연을 하거든요. 그런 축제 같은 걸 하면서 다 대부분이 90% 이상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어린이들이 좀 체험도 할 수 있고 좀 페스티벌식으로 그렇게 좀 시연도 하고 같이 3대가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해서 좀 이렇게 좀 이걸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가 빠져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통 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원 차량 지원 사업인데 산지 판장이나 이런 데 그냥 보통 오면 하루를 운반하고 이래 물론 유통업계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이 판장께서 있잖아요. 중도면이 어떤 수산물 운반용 전원 차량을 구입했을 때 어떤 우리 시에서 그리고 국비 30%고 도비 6%, 12, 24% 해가지고 자본함이 40%입니다. 우리 일반 냉동 전원 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차량. 네, 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차량을 예, 전원 차량 한 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예, 나중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부분, 이 축제 6억인가 뭐 해서 축제든 뭐든 제가 계속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옥계 마을에서 어기어디어차 할 때 보니까 애들 지인망이라고 땅에서 꺼가지고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애들이 흥분 정도가 살면서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 터리 때는 음유산 2개 중에 터리 때는 별 재미가 없고, 근데 숭어들망을 어떻게든 관망할 수 있는 어떤 그것만 한다면은 이거 가지고 봄한철 우려 먹어도 몇십만 명 오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숭어 이게 특성사기냐 어떤 해류를 따라서 오는데 실제냐 이게 다 보면 낭떠러지 위에 막루가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접근성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걸 관람을 하려면 바다에서 배 위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행사장 만들어 놔놓고 TV로 해가지고 그런 거는 그거 잡아와가지고 우리 저것처럼 그런 좀 하고. 축제 계획은 아마 여기서 준비를 자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숭어들만 그거 진짜 이거는 대박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폐각 친환경 처리 예산이 3억 9천이 올랐습니다. 양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548페이지. 양형 아까 우리가 당초에서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학적 내시 내려올 때 확정 내시가 내려왔다. 좀 더 추가로 내려온 거. 해상 투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지금 여수 쪽에 여수 3단에 지금 전액 가고 있습니다. 육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수 산단에 그- 운용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다. 속일제로 해가지고 썰물로 녹화했을 때 이물질 제거할 수 있는데 옛날에 생석회를 사용했는데 그럼 광양 제철소로 들어간다. 그 아마 생석회는 비싸고 하니까 이게 폐각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사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파는 거네요. 일단 운반 업체가 여기 있어 운반을 해가지고 그러고 자기들도 그래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나온 대로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은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냄새 제거 시설도 있고 그러고 코팅사 제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 코팅사 분리기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냄새, 폐가 냄새 나는 이것도 저감 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세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일단 해양 투기를 안 하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상임이 아닐 때도 우리가 해양 투기를 공해상에 해양 투기를 한다는 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든 뭐 처리가 된다니까 해양 투기 없이 처리가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상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